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지난주 잭더 리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아서 소개하는 오랜만에 돌아온 댓글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요. 댓글 왜 안 읽어주냐. 아, 그래요? 그런 댓글은 없던데. 네, 실은 없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냥.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댓글 방송을 하자고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네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이제 저희가 그 소통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댓글을 읽어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네네. 진짜 이유는 제가 대본을 완성을 못해요. 그렇죠. 대본을 좀 늦어져가지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정말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네, 대청취자 사과 먼저 하고, 네,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럼 80일화부터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80이라 이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에일린 워너스 사건이었죠. 아, 몬스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유명했었고 약간 남성적 범행에 가까웠었던 여성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고요. 그렇죠. 기존에 존재했던 여성하고는 굉장히 다른 네, 유형의 그렇죠. 여성 범죄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승희님, 네. 이승희님이 올려주셨는데 만약 에일리가 조부모 아래에서 크지 않고 차라리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면 이라는 이프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요 시점부터 슬슬 이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영화 몬스터 여주인공이 크리스찬 디올 자도로 향수 광고에 나오는 여자와 동일인 대박이었음. 그렇죠. 샤를리즈 테론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죠. 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 이제 장면 이제 당시에 영상 편집할 때 장면 캡처가 된 걸 봤는데 이 여성이 진짜 에일린 워너스처럼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네네. 진짜 저도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제 은정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되는 비정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다른 여성 연쇄살인범과는 달리 영화 제목인 몬스터처럼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면서도 애착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서 철철교주님 말씀처럼 인간적임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 상실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철철 교수님 말씀에 하나를 보태서 워노스가 애착을 가진 마지막 존재인 그 아이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자극적인 소재로만 흘러갈 수 있는데 생각할 거리가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네. 이렇게가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밍님이 잘 보고 갑니다. 몬스터 영화도 보고 싶네요라고. 한번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리메이님께서 추리 매니아인데 유튜브에서 어떻게 운 좋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다. 두 분 다 너무 똑똑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못하셨네요. 네. 멍충미가 흐르는 사람들인데. 네 말씀도 잘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다른 방송과 다르게 논리 정연하게 잘 풀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칭찬을 계속 해주시는데 이제 연쇄살인범이 많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살인범들을 다뤄달라. 그리고 이제 알게 되어서 70여회나 되는 방송을 듣는 재미로 요새 살지만 이걸 다 보면 어떻게 매회 기다릴까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게스트 썰님과 제 방송이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똑똑한 남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덧붙여 주셨죠. 네, 매력적인 세 분이 아닌가. 그만 읽으세요. 네. 네, 그냥 그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칭찬 네, 일색으로만 네, 있는 건 네, 좀 부끄럽네요. 김태형님이 올려주셨어요. 몬스터 영화를 보면 모어와 동거를 하고 정상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직업 소개서를 찾았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에 대한 경력이 전무해서 담당자에게 무시당하고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네요. 나름 정상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시도는 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물론 이제 자신의 현실과 다른 허황된 직업, 이제 관리직 같은 거를 꿈꾼 결과이긴 했지만
지금 동거했던 무어는 중산층의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도 에일린 워너스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다시 그런 길에 빠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자기가 생각했었던 바와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괴리가 커지면서 그로 인해서 아마도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느낌이 들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미로돌기님이죠. 많은 분이 아시는 미로돌기님께서는 메리벨님. 예, 히치하이커가 범인 같긴 했는데 여자라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잘 태워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한 과거를 가진인 것 같아요. 우울한 과거를 가졌던 여성 살인마가 있었죠. 안 그래도 이상했는데 남자친구 만나서 끔찍한 범죄자가 되었다는군요. 남자건 여자건 사람을 잘 만나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은 모르시겠다네요. 네. 그리고 오은지님이 올려주셨네요. 아 차라리 저 여성의 엄마가 제대로 된 보육원이나 이런 데에 맡겼다면 다르게 자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 청소년기 옆에서 잡아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요새 사회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돼서 더 안타깝네요. 이웃들의 무관심과 범죄에 물드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물론 매회가 그렇지만 여러모로 편히 들을 수 없던 회차였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잭 더 리퍼 때도 잠깐 했었던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얼마만큼 그 주변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범죄를 더 키우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예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일린 워너스의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을 보면 더 그런 게 두드러진 사건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 밑에 댓글이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댓글에 대댓글로 해서 심지어 게스트 썰링까지 와줘서 달아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네. 한번 쭉 다 읽어볼까요? 네. 이게 아마 그 클레어님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오설록수님 이제 오리곤주의 포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사건 중에 혹시 아시는 게 있느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상당히 평화로운 도시거든요. 그 클레어님이 아니네요.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방송을 듣다가 불현듯 포틀랜드처럼 평온한 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존재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에 이제 오솔록수님이 댓글을 달았네요. 포틀랜드인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기회가 되면 조사해보고 방송하겠다라고 하셨네요. 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안 다룬 거군요. 아직. 아니, 포틀랜드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네. 고혜진님이 달아주셨는데 네. 구글링 해보니까 2015년 10월 16일부터 17일 뉴스에 호머 리 잭슨이라는 네. 1980년대 4명의 여자들을 살해한 놈이 체포된 게 나오네요. 라고 하고 그 밑에 게스트 썰림의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1. 그린리버 킬러 게리 리즈웨이가 시신을 포틀랜드 인근에 유기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그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해피페이스 킬러 케네스 제퍼슨의 첫 번째 살인이 포틀랜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포틀랜드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국경을 맞댄 워싱턴주 사이에 있다 보니 저런 류의 살인범들이 활동하다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저번에 댓글로 제보해 주신다고 했던 사건은 혹시 우크라이나의 터미네이터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해피페이스 킬러가 포틀랜드 갑자기 기억나네요. 제가 이제 휘발성 기억을 갖고 있어서 네. 대본 작성하고 나면 까먹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도 포틀랜드 인근에 유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거기 이제 또 클레어님이 계속 댓글 달아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고맙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뭐 더 보시면은 자기가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같은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최근까지 조용히 살아왔다는 게 이제 놀랍다. 그런 이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까지 주에서 받아가며 피해자들을 받아가며 했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피해자들과 연관지어 봤을 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그런 와중에도 자기는 정작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 밑에 이제 게스트 썰링과 클레어님의 댓글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루실 건가요? 우크라이나의 터미네이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으니까 자랑하고 끝인가요? 아니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다뤄야지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이제 뭐 웨스트 부부라든지 뭐 빌리 이제 멀리건이랑 네, 빌리 멀리건 정말 빌리 멀리건 언제 다루실 거예요? 빌리 멀리건 네. 빌리 멀리건도 장기적인 예고를 네. 근데 이제
있는데 실제로 자료의 양들이 오히려 너무 방대하면 또 대본을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뭐- 잭 도리퍼가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 터미네이터도 다룰 것이라는 걸 일단 뭐 좀 예고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리인님이 몬스터라는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영화 보다가 그렇게 우는 거 흔치 않은데 세상에 단 하나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재판도 포기하지 않았나. 만약에 여기 리플을 적으셨네요. 네, 워너스가 동거녀 모어를 만나고서 먹여 살리는 노력으로 창녀가 아닌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창녀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거녀의 독촉도 한몫했던 걸로 그리고 창녀의 길을 다시 나섰다가 살인까지 하는 지경의 나락에 빠진 걸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프를 넣으셨네요. 만약 만났던 동거녀가 진실한 마음으로 원호스를 보듬어 주었던가 사회에서 갱생의 길을 열어 주었더라면 그래도 살인까지 저지르는 지경까지 가진 않지 않았을까. 살인을 저지르는 몬스터가 되긴 했지만 다각도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었고 마음이 많이 아픈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런 시선, 그러니까 if라든지 이런 시선을 가끔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했다면 연쇄살인범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어떤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하러 이런 범죄자들에게 그런 약간 옹호성의 발언을 해주느냐라는 건데 저희는 또 하나의 제2의 에일린 오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얘기지. 에일린 오너스가 뭐 아니야. 얘도 뭐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그렇죠, 그렇죠. 아니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용아종. 네, 정영아님이 아닐까. 아, 그렇군요. 네. 정영하군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동거했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어죠, 모어. 영화에서 동거녀로 나오니까 맞을 거예요. 배신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죠. 인상적인 장면이라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대댓글로 이제 리메이님이 맞아요. 실제 이 사건에 이 여자가 레즈비언이라서 여자랑 사귀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고혜진님 굉장히 긴 댓글이 있는데요. 1. 플로리다니까 CSI 마이애미가 생각나네요. 악어 때 비키니 언니들. 2. 티리아는 여성인데요. 에일리는 28살 때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레즈비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티리아는 에일린을 부를 때 리라고 부르던데 약간 남성스러운 이름 같다고 생각되네요. 3. 에일린이 마지막에 자기 변호를 포기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남자를 믿을 수 없어서 레즈비언이 된 에일린이 사랑했던 티아라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에일린은 전화로나 편지로 엄청나게 티아라에게 사랑을 말했지만 티아라는 그에 대한 답도 하지 않았고 증언을 할 때도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하네요. 4. 에일린 사이코패스 점수가 32점, 40점 만점에 32점. 굉장히 높은 거죠. 유영철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이건. 저번 주 퀴즈는 일드 아이브에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했었어요라고. 이 퀴즈가 뭐였더라? 그리고 이번 주 퀴즈 답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댓글도 퀴즈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무어라는 여성은 에일린이 무어를 봤을 때의 그 시선이랑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랑은. 그렇죠. 아마도 좀 목적성이 있었던 관계였을 것 같고 에일린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그 모어에 있는 목적성의 모습과는 좀 다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진님일 것 같아요. 이희진님이 그렇죠. 저도 잘 들을게요. 그리고 이시은님이 화요일 퇴근길이 늘 즐겁다고 재미나게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류바름님께서 선댓글 후감상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81화였죠. 그렇죠. 81화에 대한 댓글입니다. 네. 그럼 82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2화가 제목이 이래요. 20년과 4일 동안의 무차별 살인 사건.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 처음이죠.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다뤘던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을 그러니까 유사한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다룬 건데 기간이 달랐잖아요. 하나는 20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고 네, 하나는 그렇죠. 4일 만에 잡힌 사건이었는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음.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었던 사건이에요. 이때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긴 했었는데 네. 내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건 그 두 명을 동시에 다루자가 아니었고 네. 뭔가 다른 비교를 하자고 했었는데 네. 오솔 교수님 그러면 두 명 한번 다뤄봐야지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죠. 그리고 그때 심지어 소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20년 하고 4일 만에 잡혔다라고 아마 오해 한번 하셨던 거. 맞아요. 네, 나는 이게 한 명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렇군요. 어쨌든 두 명을 다룬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모든 댓글에 절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죠. 답장을 많이 나기 때문에 반 날려야죠. 네. 윤현직님이 올려주셨네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재미있게 잘 듣고 갑니다. 네. 그래서 짧은 건 쭉쭉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네. 최주희님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해요. 정성 들여 자료 구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뭐 죄송할 거 없죠. 네. 네. 광고만 열심히 봐주시면. 네. 그럼요. 광고만 열심히 봐주시면. 네. 그리고 제가 정은영님 것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지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지 몸뚱아리는 치료받는 이기적인 쓰레기들. 그리고 구독 누르고 가영이라고. 네, 저희들한테 쓰레기란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주희님께서 사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건들이 사진이 많은 게 있고 사진이 거의 안 나오는 사진들도 있는데 사건들도 그렇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노프로 저희가 함께 만들고 있는 방송인데 정말 사진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본을 쓰면서도. 네, 그래서 없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오설록님한테 이거 아마 못 구할 텐데 이 사진은 막 그래서 쓰는 대본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고 그랬구나 최주희님이. 그리고 이제 김태형님께서 벌써 올라왔네요. 잘 들을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미로돌기님께서 네 이제 선물 고마워요. 그것도 2개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제가 뭐 두 개를 연속으로 올렸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아마 방송을. 그래서 무차별 살인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두루두루 섞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요소가 더 강한 듯한데 잡아줄 사람이나 체계가 있었다면 살인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건방진 천사님이 오슬록수님 감기 드셨나봐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소장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들 챙기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5개월 전에 올라온 이 댓글을 지금 읽고 있는 저는 감기가 걸렸네요. 네. 이때 제가 되게 아마 감기 그 목이 잠겨가지고 아마 되게 코맹맹이 소리로 아마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러고 보면 저는 자주 아픈 것 같아요. 좀 오슬록수님 딱 그때만 아팠잖아요. 그래서 딱 언제라고 딱 기억이 되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아파 있는 상태니까 좀 뭐 언제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준님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은 처음 달아보네요. 삼성동으로 이사 왔는데 조만간 놀러 갈게요라고. 오셨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5개월 전에 올린 댓글 놀러신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고혜진님께서 아프신데도 이제 고생하셨다. 이제 그다음에 라미레즈는 본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년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앙헬 마투리노 레센. 영어로 써 있나요 지금? 네, 근데 무려 이게 약간 라틴어 그걸 썼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본명이고 라파엘 라미레즈는 이제 본인이 많이 썼던 이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자체를 보니까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나왔었던 에피소드 이게 이제 상상이 가고 그 에피소드에서도 범인은 불법 이민자였고 집이 없어서 노숙을 했고 기찻길을 따라 살인을 저질렀고 형제가 일정 기간은 형제가 있는 지역에 돌아왔다가 다시 방랑 이러한 이제 서클을 많이 돌았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집주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에 머무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이제 드라마적인 좀 비교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범인에 대한 이제 별명이 프레디 크루거 킬러 내지는 미라의 머미스 보이 킬러라고 했는데 저도 미라인 줄 알았는데 마마보이 킬러래요. 마마보이 킬러.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띄어쓰기의 중요성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마마보이 킬러가 이게 어떻게 미라의 아이에 이렇게 MUMMY 어퍼스트로피 S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미라의 남자. 왜 미라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짧아가지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쪼맹님이 너무 재밌어요. 하트, 이 하트가 중요해. 하트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네. 여자분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지현님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선댓구로 감상. 그리고 제가 이제 김태형님까지 읽을게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퀴즈를 굉장히 열심히 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퀴즈에 대한 답을 네. 적어 주셨네요. 네. 통조림에 대한 답이 있을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잘 듣겠다라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통조림 모르겠네요. 네. 아마 통조림에 대한 건 전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통조림은 아마 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스 김님께서 감기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 잼나게 볼게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스타벅스 님께서 이제 매회 느끼는 거지만 교수님이 회를 거듭할수록 촉이 아주 날카로워지신다는 느낌이 있다. 곤잘레스가 그 두 부부 앞에서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범죄자였던 프레디 곤잘레스가 그 살인 그 두 노 부부 앞에서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소장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라고 오히려 말을 했을 거다. 그걸 상상을 하니까 상당히 오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완주원 기대 바로 책 주문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책을 주문한다는 거죠? 몰라요. 5개월 전이면 제 책이 아니잖아요. 예. 예, 여러분 제가 틈새에 광고를 하자면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이라고요. 예, 많이 구매해 주시면 엑스파일 관련된 책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좀 기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전 클레어 헤르비치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 레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여태껏 광고도 못 봤는데 앞으로 엑스파일만큼은 레드 가입 안 된 아이디로 중간 광고도 챙겨볼게요. 보잘것 없지만 이렇게나마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제가 보이는 것에는 댓글을 다 확인을 했네요. 82화 그렇군요. 댓글. 전 좀 읽어볼게요. 더 미스김님 감기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잼나게 볼게요. 약 먹고 푹 쉬세요. 네. 많이 올라온다니까 완전 좋겠네. 네네. 그리고 유바름님이 뭐지 월요일인데 어쨌든 잘 볼게요. 그리고 오슬록수님 글에 댓글이 달렸어요. 리메이님이 네. 아이 그거 제가 봤는데 그건 안 읽어. 오슬록수님 목소리가 더 섹시해졌다.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길게 오슬록수님을 이제 칭찬을 해주셨네요. 네. 뭐 좋네요. 네. 훈훈하네요. 네, 역시 그럼요. 청취자분들이 다들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코맹맹의 목소리도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 시기 하고 좀 몇 에피소드 이후부터 이제 소장님이 이제 뭐 질문하면 잘 안 맞추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네. 나 요즘 또 안 맞추니까 잘 네. 못한다고 또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82화가 넘어갔고 83화, 84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83화의 원투죠. 그렇죠. 네, 이때가 이제 너를 놓아줄게. 우리가 이때 방송을 되게 책을 산다는 게 너를 놓아줄게 책이었구나. 그렇군요. 네. 너를 놓아줄게도 사시고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도 꼭 좀 사주세요. 네. 네.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 최근 댓글에 책을 직접 사신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임철웅 저자죠. 네, 40일 미디어 출판사에서 네네. 나온 네. 정말 깨알 홍보 많이 네. 하시네요. 예, 제가 부끄럽습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다 엑스파일 좀 살려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 엑스파일 네네. 책 좀 기획해보자고. 네. 네. 83화에서 너를 놓아줄게 책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1부에서는 사건을 소개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과 그 사건에 이제 얽힌 좀 전후 사정,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책이었기 때문에 네. 사건이 이 책 속에서의 뭐 경찰이라든지 사건 관계자들이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힘겨움이 있었을까를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 에피소드의 많이 포인트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주가 됐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스포일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어떠한 내용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희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들으셨나면 봐야겠네요. 네. 고혜진님이 자료 화면 보면서 화이트 테플인가 했는데 언급도 하셨네요. 소설은 아직 못 읽었지만 재밌어 보여요. 네. 화이트 채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의 런던 경찰에 대한 얘기인데 지역이 화이트 채플이에요. 잭 더 리퍼가 있었던. 그래서 그렇군요. 첫 에피소드가 잭 더 리퍼의 카피캣 범인을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약간 유사한 범죄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건데 이게 아쉬운 게 시즌이 4인가 같은 몇 회에서 끝났는데 더 나올 것처럼 하다 시청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군요. 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네. 우리는 이제 엑스파일도 이제 책이 나올 뻔하다가 너무 이제 구매율이 낮으면 이제 못 내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영대 얘기도 있고 댓글이 있는데 대댓글이 있는데 그건 유튜브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승희님께서 와 1등 이런 이제 이야기 해주셨고 김태형님께서 잘 들을게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일 끝나면 책 사러 가야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도비님께서 책 샀어요. 읽어보려고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스타벅스리님께서 그 책을 사셨던 어제 책 주문한 게 왔네요. 출근해서 몇 장 읽었어요. 2편 나오기 전에 읽어야 될 텐데 시간이 이렇게 이제. 그렇죠. 여기서 2편은 우리 방송의 2편이죠. 그렇죠. 이제 스포일러와 좀 리뷰가 있는. 그리고 주지연님께서 다음 편 언제 올라오나요? 현기증 나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오설록스님이 여기에 대한 댓글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방송을 직접 보시고 네. 방송 댓글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로 넘어갈게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공개를 했었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얽혀 있는 주요 사건,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나요? 이 사건이 어떤 범죄였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나오지 그죠?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이제 강진웅님께서는 새로운 표현이 왜 안 올라오는지 기다리다가 뭐 이제 지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 그리고 진흥님의 댓글에 미로돌기님이 또 달아주셨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동감입니다. 갑자기 세 분 나타나서 깜짝 방송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 패턴으로 보아 10시는 올라올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그 세 분은 아마 이제 썰림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게 세 분 얘기인 것 같고. 너무 썰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썰을 미워하세요? 네. 내가 뭐 질투라고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승희님께서 내 친구도 아버지한테 가정폭력 당하다가 시집 가서도 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그러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좀 그렇죠. 많이 있죠. 좀 그런 게 가정이란 이름으로 많이 가려지기도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실뭉치님이 잘 보고 가요. 네. 그리고 류바름님이 힝 늦었다. 그래도 잘 보고 가요. 네. 조도비님이 1등이당 읽다 말았는데라고. 네. 네. 그리고 스타벅스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스타벅스님. 책을 어제 다 읽고 오늘 방송을 들었다. 일이 좀 많아서 늦었다라고 했는데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을 가지고 엑스파일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처럼 다가온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은 아이가 이제 이한의 아들이라는 건 좀 과한 설정이 아니었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했죠. 그런 느낌이 들었죠. 네. 숙제를 다 하고 휴직 같은 마음으로 들으니 더 재미있었다. 다음엔 영화로 해보는 거 격하게 동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후로는 영화로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웹툰이나 드라마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백님이 외국에서 살아서 책을 못 구해봤는데 재밌는 책 한 권 읽은 느낌이네요. 언제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 책으로는 I Will Let You Go라고 하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있지 않을까. 외국에 먼저 나왔던 책이니까. 표지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표지 디자인. 네네네. 나비. 네. 약간 색깔 톤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태형님께서 친구 누나는 대기업 직원하고 결혼했는데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옷 입으면 안 보이는 신체 부위만 골라서 물고 꼬집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많이 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진짜 어이없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뭐 댓글로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명진창 장명진님이겠죠?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제작 목록에서 제일 최근 거 위로 올라오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로돌기님께서 서술 트릭은 많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네, 이건 정말 충격이었고 이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방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저도 시점이 문단별로 바뀌는 소설을 썼다라고 하셨는데 어려우셨나 봐요. 이러한 일이. 그래서 작가님 대단하세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로돌기님 책 쓰신 거 한번 좀 봤으면 싶은 참 그런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나왔던 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나 자신이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결국 따라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 안에 과거를 한 줄을 통해 확대 추측하는 오설록수님 대단해요라고 했는데 되게 확대 추측과 붙으니까 묘하네요. 그러니까 확대 추측 대단하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나. 대단하다. 비약하냐? 대단하다. 야 그렇게 비약하냐? 약간 네. 이런.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크리처 이게 뭐 만지 모르겠다 하셨고 향수도 분석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향수.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84화로 넘어가나요? 네, 84화 은퇴한 노인들을 향한 검은 손 이거였고 스코틀랜드 야드 400명이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동원된 그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 네. 댓글도 많이 달렸네요. 제가 휴재를 해서 그랬나? 53개가 달렸네요. 네. 쪼맹님이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화이팅! 네.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혜진님이 언제 올라왔지? 뭔가 지적장애 하니까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봤던 몇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같은 지적장애 친구를 연못인지 강인지 데리고 가서 죽였던 사건이랑 복지관에서 10대 발달 장애인 아이가 2살 아이를 떨어뜨려 죽인 사건. 두 번째 사건에서 가해자 아이는 평소에도 깨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겼던 아이라 학교에서도 기물파손으로 속이 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악이라는 게 없어서 더 무섭고 처벌도 받지 않아 더 무서운 사건.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오늘 소개된 범인도 뭔가 어릴 때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적 장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생각을 단순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 사건을 분석을 하면서 정확히 이 범인이 네. 왜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래서 많이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남겼던 그림 이런 걸로 이제 추측을 했을 뿐이었고 그때 이제 소장님이랑 저랑 좀 다른 추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렇죠. 네. 어떤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다각화된 상담이라든지 많이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그쵸. 부분이 그쵸. 없었으니까 좀 그랬죠. 또 정말 어려운 건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강진웅님께서 다음 편은 언제 올라올 예정인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제 슈제이 님께서 뭔가 굉장히 반가운 방송이었다. 저는 저와 교주님의 중간 정도의 상상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손자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나에게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노인들을 경험하는 장면을 생각하셨다라고 이제 나름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상대적인 상실감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도비님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잘 듣고 갑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휴재가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휴재가 길었구나. 근데 이게 실제로는 기간으로 따지면 이때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는데 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그 너를 놓아줄게 편을 막 한 주에 그렇죠, 그 주에 그 전주에 아마 3편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한 네. 주를 쉬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 2주 만에 3편이 올라간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주를 쉬면 또 기다려지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전에는 한 주에 2개가 올라왔으니까 선물 같은 방송이 된 건데 한 주를 쉬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선물을 다시 뺏어간 느낌이 청취자분들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게 당구 칠 때 2개 치고 하나 박은 건데 그래도 하나는 어떻게 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좀 그런 살인 토니 박스 킬러 부탁드립니다. 살인마 이름이 무슨 레이어인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제가 안 읽을게요. 혹시라도 이제 안 했어요. 혹시 김태형님이 만약 지금 안 듣고 계신다면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북스리님께서 제 의견에 한 표를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그 제프리 다머의 모티브를 이제 제프리 다머로 모티브를 한 그 소설인 좀비 이야기를 보면 연쇄살인자가 자기만의 좀비를 갖고 싶어 한다. 진정한 좀비는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다가가기 힘들었을 테고 접근하기 쉬운 어찌 보면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네. 아까 그 토니 박스 킬러에 대해서는 클레어비츠님이 또 굉장히 고견을 남겨주셨네요. 이거 그래요? 왠지 다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러돌기님이 퀴즈에 답을 쓰셨네요.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미소님이 왜 안 올라오나 알람을 꺼놨나 유튜브만 들락날락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그래도 선택후 감상해야지 윤유. 그리고 김동현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이야기의 살인범에 대해서는 정신 연령이 낮아서 순수 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 정도였는지 이제 하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해주셨어요. 순수하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방황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드신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렇게 극단적인 살인마가 되어버린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구님이 눈 빠지게 매일 찾아봤어요. 나빠요라고.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신화 지역 아동센터님이 잘 듣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네. 라고 아동센터님께서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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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김 MJ 김님께서 김민지님인가요? 모르죠. 민정일 수도 있고. 아 그렇네요.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아, 무지 김무지 씨.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왜 무지가 왜요? 아니. 무한지대도 줄여서 무지고.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지시 같아서. 어.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댓글은 주저하고 남기지 않지만 조용히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놓친 부분은 없었나 이제 집중하신다. 편안한 진행에 현실감이 더 배가 되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댓글은 많이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야 저희도 뭐 저희 나름대로 피드백 할 게 있으면 피드백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악플이어도 편하게 달아주세요. 저희가 다 차단해 버리니까요. 네, 앞으로 미리미리. 네, 그냥 바로 그냥. 네. 뭐 유튜브는 어차피 정보에 받으니까 굳이 저희 방송 안 들으셔도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평강- 평강공주 네. 읽어주시죠. 예, 평강군주님께서 우연히 알게 되어서 푹 빠지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수사물 미드나 미스테리 등 좋아해서 듣게 되었어요. 흥미주가 아닌 범인의 배경이나 심리까지 알려주니 이야기가 쉽고 흥미로워요. 단점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 요 2주 동안 다 시청했답니다. 오솔록수님 목소리 듣기 좋고 귀에다 쏙쏙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야, 이름도 평강공주니까 왠지 우리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계실 것 같은. 하지만 댓글은 이 뒤에도 과연 얼마나 많이 다른지 확인해봐야겠죠. 네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최근에도 댓글 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평강공주야. 그럼요. 그리고 클레어 헤르비치님께서 드디어 방송이 올라왔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초벌 듣기를 하는 중에 댓글을 써봅니다. 초벌 듣기. 나중에 또 다시 들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죄송합니다. 이슬링턴이라는 구역이 나와서 반갑다라고 해주셨어요. 살던 곳이라 익숙하면서도 어느덧 이젠 꽤 오래 전이기도 해서 서먹하다고 말씀해주셨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범죄 사건 현장의 이름으로 거론되다니 특이한 기분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방송 감사해요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네, 이 초벌 듣기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이게 초벌. 방망이 깎는 노인의 마음으로 이제 네. 그 뭐죠 9번 뭐 이렇게 굽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수능에서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 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좀 네네. 우려내 주시는 거죠 마음속으로. 네. 그리고 댓글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 그건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평강공주님이 또 달아주셨네요. 제가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봤거든요.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심지어는 자면서도 틀어놓고 잠들곤 했답니다. 크크라고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셨던 네, 그런 네. 공간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잭 더 리퍼 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죠. 화이트 채플 근처에서 사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내가 아는 지역들이 나오니까 섬뜩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어요. 저녁에 무서우니까 낮에 2번 들어야지라고 2번 보면 빠짐 BJ 윽박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4화. 84화네요. 네. 그럼 85화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나치와 UFO를 무서워한 범인 드라큘라 살인 사건 이제 일종의 뱀파이어 살인 사건이라 그랬는데 이때가 거의 그거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가 시작점이었거든요. 오프닝에 연기를 시작하기. 아 그래요? 이게 시작이었어?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이때가 그 뭐였죠? 무슨 치즈 마카로니. 네네네 그래 맞아요. 그거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의 멀쩡히 잘 학교 생활을 하던 학생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준 좀 에피소드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많이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댓글을 읽어드리면 리메이님께서 영상으로 범인들의 사진을 보노라면 그들이 살인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들만의 아픔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어린 시절에 되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신을 놓거나 분노 조절을 못해서 나쁜 일들을 저지르게 되기 쉬운데 저도 마음이 약한 편이고 부모님이 어릴 때 사랑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말 길게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이나 조금 더 좋은 사회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음. 여기서 조금 잘못 벗어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이미 행동을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유사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이 사람만큼은 최악으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부분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실뭉치님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웃음만 점점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네. 올려주셨네요. 네, 제 그 오프닝 때문이니까. 네. 뭐 자세한 건 영상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세요. 마카로니 먹고 싶어질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고혜진님 것까지 읽을게요. 네.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국내 사건이 많이 생각나네요. 자신을 짝사랑했던 나이가 많은 남성을 스토커라고 죽였던 사건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의 진문이나 차에 오물을 뿌리던 아줌마라든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죽음 또한 음모라고 주장한다든지 모두 치료가 시급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본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가족들도 동조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경찰도 손을 못 쓰고 일이 벌어지면 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외국보다 정신치료에 관한 개념이 안 좋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정작 필요한 사람들조차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휴, 오늘 도입 부분의 연기 부분 때문에 피식했다는 앞 내용은 무거웠지만 초반 연기 때문에 가볍게 웃고 들어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여기 댓글에도 단 거지만 국내에서 이제 정신과 이런 거와 관련된 치료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미드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쉽게 그 사람들은 많이 하는 그런 게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하는 게 있어서 약간 좀 국내 정서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님 같은 경우에는 잘 들을게요. 발 연기가 너무 웃겨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듣기 좋네.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럼요. 이때가 이제 시작이었죠. 이제 네. 그리고 문채고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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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로돌기님께서 과거의 나를 때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니 왜? 라고 해주셨는데 퀴즈는 많이 들어본 유형이네요. 어른물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퀴즈 얘기를 해주셨네요. 미로돌기님이 왜 과거의 나를 때리고 싶다 하셨지? 미로돌님이 전에 뭐 연기를 하나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남 연기를 보면서 이제 타산지석이 돼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겠죠. 이게 아마 그거지 않을까요? 연기에 참여하겠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본을 써주시겠다고 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미로돌기님은 메리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의 페르소나를 얻었죠. 네. 미스김님이 연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짝짝짝 거짓말하고 있네요. 이전에도 한번 했었군요. 그랬나봐요. 이게 시작이 아니었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듣고 갈게요. 네. 라고. 그리고 리메이님께서 어제 팟캐스트로 듣고 바로 왔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오설록수님 처음 연기보다 확실히 좀 늘었네요라고 이렇게. 네. 저희의 발전된 연기는 이제 범죄를 쫓는 경자들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를 얻었죠. 네, 소장님이 많이 얻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뭐 연기가 너무 단편적이어서 입체감이 없는 캐릭터를 항상 연기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오은지님께서 이제 또 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드름처럼 뾰족한 뭐 이런 흉기가 얼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때 퀴즈는 상당히 좀 쉬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라미예라 김님께서 네 중2병 말기 환자처럼 잘해주셨다고 연기를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라미레라 킴. 네. 라미레즈가 생각나는 아이디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타벅스리님이 또 굉장히 긴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네. 철철 교주님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키워서 살인마가 되고 아버지가 키우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향을 보니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남편을 원망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갔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갖기 전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어졌을 거고 그러면 자신은 나쁜 놈의 아들이 되니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쳐졌고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강박증에 시달렸을 것 같고 이런 증상이 계속 되다 보니 사회에도 부적응 현상을 보이면서 극으로 다다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자녀들의 공통점은 그 이혼이 자신으로부터 원인이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느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결론은 아버지에게 키워졌더라면이 아니라 이혼을 했더라도 누가 키웠든지 상대 배우자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일어난 일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각인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줬더라면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엑스파일이네요. 초반의 연기 너무 재밌었고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말 잘하세요 이분이 참. 네.
네. 그리고 또 계속 읽어주시죠. 네, 2번 보면 빠진 BJ 윽박님도 작곡가예요. 연기도 잘하시고 목소리 내용 다 좋아요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또, 있네요. 네, 거짓말. 정말 진짜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항상 우리-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팬들이 그냥 네, 손가락만 달싹거리면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구라를 막 치세요. 키보드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댓글만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칭찬 안 하는데. 네, 그리고 박군님께서 마카로니 치즈 크크 엄지척 이렇게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흑영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런 살인마를 접하게 되면 그저 악마, 범죄자, 괴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조금만 파고들어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 때문에 그것이 안 좋게 되면서 점점 살인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접하기 전 살인자를 그저 꼴도 보기 싫고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정주행하고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살인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공주님이 오늘도 잘 들었네요. 옛말에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식은 선택할 수 없으니 사랑, 애정, 믿음으로 키워야겠죠. 네, 오술역sim 연기는 귀염귀염하고 감사합니다. 철수 교주님은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저는 항상 걸려 있네요, 그냥.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존박님이 디바 제시카에서 먼저 한 건데 대부분 인용했군이라고 했는데 다른 방송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용한 걸 밝혔는데 이런 분들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뭐. 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시카 디바님한테 한번 콜라보를 한번 하자고도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주실까요, 과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아마 매니저 같은 그런 선에서 잘리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 너희 같은 것들이 해가지고 좀 함께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성분이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소장님이 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같은 유튜버로서 이런 거 콜라보를 하면 시너지가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떨리신 것 같은데. 제가요? 좀 감기 걸려서 그래요. 네. 86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님이 그 유명한 능력자들에 출연하기 위해서 실제 인터뷰를 하셨던 그 경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었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쪽 팀장님 만나고 왔을 네. 때 일이구나. 처음 댓글이 누군가 보면 김태형님이 와 네. 전직 경찰분 인터뷰네요. 잘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혜진님께서 암달러상 이야기는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에서 본 것 같은 이야기네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별별 사건 많고 참 별별 인간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터뷰한 내용 잘 듣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흑영님 댓글은 실제 경찰에 대해 몰랐던 점 잘 듣고 갑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검결이 높은 편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잡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신속한 조치를 취해 검거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이 잠복근무하면 금방 잡힐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특별편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프로파일러 분들 인터뷰도 해주셨으면 해요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만나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평강공주님께서 우리나라도 점점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적이고 이렇게 돼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87화까지 댓글을 한번 읽는 걸로 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87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에 취한 채 이렇게 살해를 당했었던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정말 그런 범죄자의 좀 뭐랄까요 악한 면모를 잘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렇군요. 쪼밍님께서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라고 그렇군요.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쪼밍님이나 이렇게 임작사님, 조도비님, 뭐 이렇게 김태형님 이렇게 항상 달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 아이디에다가 네. 이렇게 성조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뭐 어떡해요? 쪼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좀 심어주는 거죠. 성조를 우리가 어퍼스토피를 마음대로 붙여주는 거야. 지금 되게 쑥스러우시죠? 네, 굉장히 창피하네요. 괜히 말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바로 임색생님도 약간 좋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네. 네, 안 할게요. 한번 해주세요. 안 할래요. 재밌어요라고 임색생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도비님께서 팟빵은 언제 하나요? 생방인가요? 아직까지 팟빵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보셨었습니다. 팟빵은 다운로드 받는 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형님께서 하나 더 올라왔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혜진님께서 중독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누구나 작건 크건 조그만 중독은 있겠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황사 미세먼지가 없는 며칠 봄을 즐기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봄이었네요. 그럼요. 봄에 한 걸 지금 우리 지금 온도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때랑 온도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오은지님이
그 맥주잔 퀴즈 논쟁이 많았어요. 그걸 답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아마 댓글도 있을 텐데 오소루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렇군요. 휘발성 기억이라. 퀴즈에 대한 답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팟빵에 올라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새로운 코너라니 하고 들어왔는데 연쇄살인 엑스파일은 그대로 있네요. 성 코멘트 후 감상이라고 미로돌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쿠경님 것까지 읽어주시죠. 네. 정말 중독이란 거에 공감이 갑니다. 한때 친구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중독이란 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중독이 있어야만 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중독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중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중독도 물론 나쁜 점으로 가면 치명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달에 방송국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반겨주실라나 하셨는데 오셨나요? 안 오신 것 같아요. 이게 4개월 전이고 다음 달이면 3개월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희는 외로우니까 항상. 문채곤님이 올려주셨네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아이한테 더 잘해줘야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주지연님이 혹시 연쇄살인범 중에 해리성 정체성 장애인 사람이 있나요? 다른 인격에 의해 살인을 했다라든지 하는 그런 범죄자. 이번에 11월을 보고 버키의 죄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니 궁금해지네요. 혹시 다뤄줄 생각이 없으신지?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솔수님이 좀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거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해리 밀리건인가 허니 밀리건인가? 빌리 멀리건이죠. 빌리 멀리건이요. 네. 네. 언젠가는 다룰 겁니다. 지금 네네. 이게 인격이 20몇 개인가 되잖아요. 26개. 26개. 그래가지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페이지 수가 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이번에 마무리 지으면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네. 네, 그리고 스타북스리님께서 이런 사건을 접하다 보면 부모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지만 본인도 죽지 못해 살아 있었던 건지 매일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저도 엄마인지라 하고 책임감 느껴져라 이렇게 그런 좀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타벅스님이 엄마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더 뭔가 그런 인간 본질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 생각이 났네요. 이때 범인이었던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네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 경찰서를 2번인가 찾아갔었나 막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안 잡혔던 그렇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매님이 이번 편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듣는지 처음부터 연속 재생하고 아예 자요라고 바람직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좀 높았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조도비님 덕분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우영님께서 요즘 연쇄살인 엑스파일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방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전우영님이 또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영상에 글로도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도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도 너무나 재밌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문제 좋다니까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평강공주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청취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클레어 헤르비치님께서 일주일에 2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편 준비하시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을 쏟으시는지 느끼기에 한편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최혜찬님이 그 부모에 대한 욕을 좀 해놨었고요. 네. 그리고 박구님이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목 빠졌어요. 선추천 후감상이었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읽는 댓글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지금 몇 화였더라? 87화입니다. 87화. 그럼 저희가 이제 88화부터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 한 편의 댓글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지금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오설록수가 한 주 이렇게 거저 먹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그거는 팟캐스트로 올리지 말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한 주 동안 일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댓글도 근데 댓글은 이제 바로바로 댓글 읽을 수 없으니까 항상 그 20회차 전에 걸 읽는 거지. 지금 갭이 한 그 정도로 좁혀져. 30화인가? 20화네 20화. 20화 거의 아마 딱 맞을 거예요. 20화 갭으로 됐으니까 20화 전에 20주 전에 우리가 올렸던 글과
이번 주에 저희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짧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설록스님 표정이 안 좋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댓글을 읽고 하는 건 좋은데 이번 주에 상황 우리가 뭐 알려드릴 게 있나요? 없죠. 실은 없어. 가지고 별건 없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그때 답변도 드리고 바로바로 드릴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만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얼굴을.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페에 글을 써주셔야 되나요? 그렇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답변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튜브 댓글은 저희가 이제 20주 후에 항상. 근데 그때 확인은 하고 있어요. 댓글은 항상 오슬로스 열심히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차단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차단. 혹시 내 댓글이 얘기 안 나왔다 차단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엑스파일이 왜 안 올라오지? 그러면 이것도 못 듣고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해서 뭐 누구 다뤄주세요 하는 것도 웬만해서 다 리스트업을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니까 참 처음 들어보는 요청사항이 있는 것도 같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연쇄살인마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다음 주에도 뭔가 날로 먹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날로 못 먹죠. 20화부터 이제 뭐 계속 하신다면서. 그렇죠. 아니 네. 뭐 날로 먹으려면 원래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시게요? 뭐- 팁을 주시면 좀 날로 한번 더 먹어. 그래요? 날로 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오슬록스님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또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네. 엑스파일 특별편 셜록 삐리리. 셜록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음. 이제 잭 더 리퍼를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2주 전인가요? 1주 전.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2주간 다뤘죠. 그렇죠. 다뤘는데 이제 그 시대 상황, 그때 나왔었던 용의자들 이런 게 이제 잘 그려진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셜록 홈즈까지 나온 셜록 홈즈가 주인공인 게임이어서 셜록 홈즈와 잭 더 리퍼의 대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죠. 사실은 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긴 한데 토요일에 이제 생방송으로 뭐 하고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 바로바로 올려서 그냥 확인하시고 싶을 때 확인하시게 해드릴 건데 겜방과 잭 더 리퍼와 추리 모든 걸 다 함께하는. 네. 그러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상표로 따지면 샤넬 프라다네. 그게 뭐죠? 그 샤넬 짝퉁이랑 프라다 짝퉁을 네네. 만드는 잘 정말 팔리니까 짝퉁기의 샤넬 프라다가 모임이네요. 된 거지. 샤넬 프라다 짝퉁으로 만들 때 하나도 안 팔렸다는 뭐 그렇죠. 그런. 네. 제 거 조회수 0인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플랫폼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튜브가 좀 괜찮죠? 그건 이제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아프리카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아프리카로 한다 그러면 또 아프리카의 예고 방송을 한번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도 하고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고 유튜브로만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예정하고 있고 근데 이거랑 관계없이 이제 연쇄라는 엑스파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새로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실 게 많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콘텐츠 특별편을 제공해서 올리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게 그 대체된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거기다 댓글 달려. 원래 하던 거는 하지. 아니 원래 하던 것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려야죠 또. 네. 분명히 달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청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안 그런데 몇 명이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손이 빨라. 말씀이 빠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연쇄린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감사합니다. 철철교주였습니다. 오슬록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광고도 끝까지 30초 이상 봐주세요. 또 시킬 거면 없나?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고 네, 카페도 가입해 주세요. 글도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연숙제세는 그거 사고. 저희 오늘 징징 특집인가요? 아니 오늘 제 역할인데. 그래요?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어.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